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말 길게 달려왔던 숨은 강자 아비트럼 시리즈, 드디어 오늘이 그 대장적의 마지막 4화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들을 잠깐만 돌아보면 1화에서는 아비트럼이 돈이 깔릴 레일로서 얼마나 탄탄한지를 봤고요. 네, 인프라의 기본기였죠. 그리고 2화에서는 볼드라는 기술로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3화에서는 수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모여들면서 어떻게 진짜 정산 허브가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내일, 신뢰, 그리고 허브, 이 세 가지가 아비트럼의 현재를 설명하는 키워드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4화는 아비트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아비트럼은 이제 그냥 하나의 잘 나가는 체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성공적인 레일을 무한히 복제하는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오늘 이 계획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부터 좀 과감하게 오늘의 핵심 결론부터 던지고 시작해볼까요? 오, 좋죠. 앞으로 다가올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진짜 승자는요, 단순히 수수료가 제일 싼 체인 이게 아닐 겁니다. 그건 이제 좀 과거의 경쟁 방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수수료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새로운 경쟁의 규칙은 뭔가요? 핵심은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첫째, 모든 본과 사람이 모이는 강력한 메인 허브가 있는가? 둘째, 그 허브에 각 서비스 목적에 맞는 전용 레일, 그러니까 전용 체인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레일이 하나의 통일된 신뢰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미래의 조건입니다. 메인 허브, 전용 레일, 그리고 하나의 신뢰. 와, 듣고 보니까 마치 잘 계획된 거대 도시의 교통 시스템 같아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전용 도로가 있고 또 모든 신호 체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그런 모습이 딱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비트럼은 이 구조를 아비트럼 1이라는 압도적인 허브와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아비트럼 체인들이라는 확장 전력으로 정확히 구현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아비트럼 체인들. 이게 바로 레일을 복제한다는 개념의 핵심이겠군요. 이게 그냥 비슷한 체인을 하나 더 만드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요, 이 아비트럼 체인들이라는 건 아비트럼의 기술 스택을 이용해서 누구나, 이게 중요해요, 허가 없이, 누구나 허가 없이요? 네, 자신만의 전용 체인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마치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 만들듯이 기업이나 개발자가 필요하면 그냥 자기 블록체인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찍어내는 수준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체인의 핵심 요소를 레고 블록처럼 직접 조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직접 조립한다고요? 심지어 수수료로 쓸 토큰 종류, 거버넌스,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DA 레이어까지 전부 다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방금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 거래 기록을 어디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공개할 거냐, 이걸 정하는 기술이에요. 아,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지 정하는 거군요. 네, 이걸 비싼 이더리움에 직접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주목받는 셀레스티아 같은 더 저렴한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 엔진뿐만 아니라 타이어 브랜드까지 직접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아요. 비즈니스의 비용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와, 이건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야기네요. 지금까지는 개발사들이 아비트럼이라는 잘 닦인 도로 위에 자기 건물을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아예 우리 회사 전용 도로를 직접 설계해서 깔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직접 체인을 만드는 건 엄청난 비용과 책임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아비트럼이 그 장벽을 정말 실질적으로 낮춰줄 만한 걸 제공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좀 이론에 가까운 이야기인가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아비트럼의 승부수예요. 아비트럼 오르빗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오르빗이요? 네, 이걸 통해서 개발자들이 거의 클릭 몇 번으로 자신만의 체인을 설정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기술 장벽을 극단적으로 낮췄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몇 달간 매달려야 했던 일을 이제는 소규모 팀도 며칠 만에 해낼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 정도라고요? 네, 이건 아비트럼의 전략이 우리 체인 위로 들어오세요에서 당신의 비즈니스에 맞는 체인을 직접 만드세요. 로 근본적으로 전환됐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맞춤형 체인이 가능하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저희가 다루는 주제인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특별히 더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실제 결제나 정산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금융 서비스들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세 가지 특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요. 트래픽이 특정 순간에 정말 용암처럼 폭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날, 명절 자금 이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결제. 아, 특정 이벤트 때 쇼핑몰 서버가 타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하나의 공용 도로를 쓰면 그 순간 도로가 그냥 마비되겠죠. 하지만 우리 서비스만의 전용 레일이 있다면 다른 서비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폭증하는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예측도 가능해지고요. 일리가 있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프라이버시와 허가에 대한 요구가 생깁니다. 아, 프라이버시. 네, 현실 세계의 기업 간 거래나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장부에 기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특정 참여자만 거래 내역을 보게 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한 설정이 필수적이죠. 아비트럼 체인은 이런 프라이버시와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 단계부터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실제 금융권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투명성이 블록체인의 장점이지만 현실 비즈니스에서는 기밀성이 생명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 수수료 정책을 직접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서비스 운영자 입장에서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수수료로 받는 건 좀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사용자 경험도 해치고요. 맞아요. 수수료가 얼마 나올지 예측이 안 되니까요. 네, 그보다는 자사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는 등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원하죠. 아비트럼 체인은 이 가스 토큰마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와, 듣고 보니 명확해지네요. 결국 경쟁의 패러다임이 우리 체인이 초당 100만 건을 처리한다. 이런 단일 체인의 속도 경쟁에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각 비즈니스에 맞는 레일을 얼마나 쉽고 안전하게 맞춤 설계해주고 그걸 거대한 유동성 허브와 연결해주는가 하는 이 생태계 설계 능력의 경쟁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미래를 아비트럼이 가장 먼저 산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각자의 전용 고속도로를 쓴다는 비유를 들으니까 서울 외곽의 신도시들이 떠오르네요. 각자 잘 닦인 길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출퇴근 시간에는 모두가 서울 도심으로 향하면서 거대한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요. 현실의 교통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용 레일이 많아질수록 그 레일들이 최종적으로 자금을 교환하고 정산하는 유동성 허브의 가치와 중요성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전용 체인의 가치가 결국 아비트럼 원이라는 중심으로 수렴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L2bit 같은 데이터 사이트를 보면 아비트럼 원은 항상 최상위권의 자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TVS, Total Value Secured라는 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예치된 자산 TVL을 넘어서 이더리움 보안에 의해 직접 보호받는 자산의 총가치를 의미해서 더 강력한 신뢰의 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강력한 허브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전용 체인들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허브와 연결된 가치 있는 경제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허브가 없다면 그냥 데이터만 오가는 외딴 섬일 뿐이죠. 그렇군요. 전용 레일은 각자의 비즈니스를 위한 공장이고 아비트럼 원은 그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가 모여서 거래되는 거대한 국제 무역항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 체인이 한 가족처럼 움직인다는 그림은 좋은데 잠시만요. 체인을 수백 개씩 복제할 수 있다는 건 마치 보안 시스템이 똑같은 열쇠 수백 개를 만드는 것과 같지 않나요? 하나만 뚫리면 다 뚫리는 그런 구조적 위험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신뢰의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아비트럼의 진짜 핵심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오, 여기서 저희가 2화에서 다뤘던 볼드 프로토콜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신뢰의 접착제로 다시 등장합니다. 아, 볼드. 단 한 명의 정직한 검증자만 있어도 시스템 전체의 무결성이 지켜진다는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만큼 강력한 보안 모델이었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아비트럼 체인들이 각자 별개의 어설픈 보안 모델을 갖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모두가 이 볼드라는 이더리움의 보안에 뿌리를 둔 하나의 통일되고 검증된 신뢰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즉, 열쇠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의 마스터키 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아비트럼의 체인 패밀리가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나더라도 이 볼드라는 신뢰 접착제가 모든 레일을 하나의 거대한 신뢰 연합으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확장성은 무한에 가깝게 열어두되 보안은 중앙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로 통일하는 것. 이게 아비트럼의 핵심 철학입니다. 허브, 레일, 접착제. 이 세 가지 모델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이런 접근법이 시장의 다른 강자들, 예를 들어 모든 걸 하나의 초고속 체인에서 해결하려는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나 비슷한 멀티체인 전력을 가진 폴리곤과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비트럼만의 숨은 한 수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쟁자와 비교해야 그 본질이 더 뚜렷해지죠. 먼저 솔라나 같은 모놀리식 체인은요, 세상에서 가장 넓고 빠른 100차선짜리 고속도로 하나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모든 차가 그 위에서 달리게 하는 거군요. 네, 장점은 단순하고 빠르다는 거지만 단점은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교통이 마비되고 또 도로를 확장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아비트럼은 강력한 허브를 중심으로 목적지마다 최적화된 전용 도로를 무한히 연결하자는 접근입니다. 게임 전용, 금융 전용, SNS 전용 도로를 따로 만드는 거죠. 훨씬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그럼 폴리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거기도 비슷한 비전 아닌가요? 폴리곤 역시 비슷한 멀티체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아비트럼의 결정적인 차별점은 바로 신뢰 접착제의 성격에 있어요. 아비트럼의 롤업 기술과 볼들은 처음부터 이더리움의 보안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상속받는 방식으로 설계됐거든요. 아, 폴리곤이 다양한 방식의 체인을 연결하는 인터넷 같다면 아비트럼은 이더리움이라는 연방국가 내에서 동일한 헌법, 즉 보안 규칙을 따르는 자치주를 늘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신뢰의 통일성 측면에서 더 강력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비유를 들어주시니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전략에도 항상 약점이나 위험은 있기 마련인데요. 이 아비트럼의 모델이 실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드 프로토콜에 예상치 못한 취약점이 발견된다거나.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기술적 리스크죠. 볼드가 아무리 잘 설계되었어도 세상에 100%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없으니까요. 만약 여기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면 생태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시장의 리스크입니다. 누구나 전용 체인에 만들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과연 만들고 싶어 할까는 다른 문제거든요. 아, 수요의 문제군요. 네. 개발자들이 전용 체인을 만드는 것의 이점보다 복잡함이나 비용이 더 크다고 느끼면 이 전략은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 같은 경쟁자들이 그냥 압도적으로 빨라지고 저렴해져서 굳이 전용 체인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 수도 있죠. 이 100차선 도로가 워낙 넓어서 막히는 일이 없는데 굳이 새끼를 팔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군요. 기술, 시장, 경쟁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모두 지켜봐야겠네요.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물론입니다. 아비트럼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로 부상하는 공식은 이 세 가지 요소의 시너지입니다. 네. 첫째, 메인 허브, 아비트럼 1이죠. 마르지 않는 유동성과 금융활동이 모이는 압도적인 중심지고요. 그리고 둘째는 전용 레일? 네, 아비트럼 체인들, 각 비즈니스의 특수한 요구에 맞춰 무한히 확장 가능한 맞춤형 체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 접착제, 볼드입니다. 네, 그 모든 것을 이더리움 보안 아래 하나의 신뢰로 묶어주는 강력한 프로토콜. 네. 현재 이 세 가지를 이토록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프로젝트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게 바로 아비트럼의 진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4화에 걸친 숨은 강자 아비트럼 시리즈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1화 돈이 깔린 레일에서 시작해서 2화 정산 실외, 3화 실사용 정산어부, 그리고 오늘 4화 레일 복제 전략까지 아비트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명해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주제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셨다면 아비트럼의 큰 그림을 제대로 보신 겁니다.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특정 자산의 가격을 예측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 앞으로 다가올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어떤 기술과 인프라가 살아남고 세상을 바꿀지 그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번 아비트럼 시리즈는 그런 관점에서 정리한 미래 금융 인프라 사용 설명서의 한 챕터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저희가 아비트럼의 거대한 청사진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모든 기업, 심지어 국가까지 자신만의 전용 레일을 까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이더리움이라는 이 중앙역은 지금과 같은 절대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허브 중 하나로 남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